안녕하세요. 저는 7살, 5살, 10개월 아들 셋을 육아 중인 엄마입니다. 10년 전에 결혼했으니 시댁과의 인연은 딱 10년이네요. 그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올해 초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가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인천이었는데 같은 지역이던 친정부모님이 지방으로 이사를 하여서 남편 직장을 생각해 시댁과 같은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댁 쪽이라는 건 아니고 남편 직장이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이사 온 이곳이 훨씬 더 가까워요. 밤낮 없이 주말 공휴일 없이 일하는 남편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육아휴직 중인 직장휴직 끝나면 더 멀어져 더는 다닐 수 없음에도 퇴사를 마음먹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또한 시댁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지라 이사 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은 차례나 제사가 없어서 명절에 크게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빨간 날이다 이 정도? 김장은 많이 하지만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해서 저는 참여한 적 없고 아이들이 어려서 오히려 오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저는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 알아보러 다닐 때 아이들 데리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형님도 최근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는 어머님이랑 4살 된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 가깝게 지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한두 번 아이를 제가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사 와서도 그렇고 이사하기 전에 집 알아보려고 시댁에서 잠깐 지내면서도 저희 아이들 챙기면서 조카를 같이 봐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조카가 오는 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잘 안 했지만 막내 시동생과 조카가 우리 집에 늦게까지 있고 형님이고 어머님이고 점점 연락조차 안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일 때문에 집에는 거의 없어서 이런 상황을 모를 테니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나더군요. 형님이 토요일도 일하고 평일에는 늦게까지 일하니 어머님께서 조카를 챙기시는데 오늘은 2시쯤 막내 시동생과 조카가 왔습니다. 저희 집 10개월 막내 아들이 최근에 장염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많이 보챕니다. 시댁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시동생 말로는 집에 시부모님이 2분 다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에 수면 부족과 몸이 안 좋아 약을 먹었었는데 최근에 아이가 아프니 제가 병원을 못 가고 지금도 일주일 동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내 시동생은 저희 집 오면 저한테 아예 조카를 챙기라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조카가 심심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막내 시동생도 야근하고 아침 일찍 첫 차 타고 오전에 집 와서 한 2시간 자고 조카랑 점심 먹고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니 시동생한테는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애들 챙기면서 막내 약 먹이고 2시간 동안 잘 동안 저희 애들 낮잠 자게 하고 같이 자고 싶었지만 삼촌이랑 사촌 동생 왔다고 잘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낮잠 안 재우고 애들 공부 봐주고 조카 책도 읽어주고 저녁 챙겨 먹이고 바쁘게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고 배도 고프고 당도 떨어지고 그 와중에 한 번씩 애들끼리 싸우면 어르고 달래고 조카에게 늦었으니 삼촌이랑 집에 갈 건지 물어봤는데 더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딱지 만들어주고 놀아주다가 시동생 휴대전화기로 형님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집 근처더군요. 조카가 엄마 보더니 보고 싶다고 해서 나갈 채비해서 시동생이랑 집에 보내고 뭔가 불편한 마음에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시냐고 했더니 형님 일 끝나고 집에 와 같이 저녁 먹고 운동도 할 겸 공원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애들 챙기느라 아픈 줄 모르던 허리와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번 주도 시동생 없이 몇 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조카를 봐줬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아무튼 화가 나서 저도 몸 안 좋고 막내도 아프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형님도 어머님도 어떻게 애가 이 시간까지 우리 집에 있는데 연락 한 통도 없으시냐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나도 애들 셋 집에서 혼자 보느라 힘드니 안 보냈으면 한다고 소리치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번 주 계속 아프셨다고 하시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가 3명이라면 육아가 힘들 것이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커녕 조카 맡기시고도 점점 당연하다는 듯 구는 어머님도 싫고 형님도 그렇고요. 배려 없고 무시하는 기분마저 드는 건 뭘까요? 심지어 제가 아프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며느리가 아픈 거 안 들리시는 걸까요? 형님도 본인이 애들 보는 거 힘들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어머님 등에 업고 그러는 거 뻔뻔하게 느껴지네요. 배려가 당연하게 되어서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는 것 같은 거죠. 호의가 반복되면 정말 권리인 줄 아나 봐요. 형님은 좀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없는 스타일이시고 무뚝뚝합니다. 고맙다고 저희 집에 간식 하나 사올 줄도 모르죠. 점점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밤 10시쯤에 친정엄마가 전화와서 저랑 남편 아이들 안부 묻고 하루 어땠는지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데 여보세요? 애들은 별일 없고? 김서방은 오늘도 야근한다니? 많이 힘들겠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해. 밥도 잘 챙겨주고 너도 밥 먹고. 몸은 아프다면서 좀 어때? 병원은 오늘 갔다 왔니?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통화 끝나고 감정 줄이기 전이라 그런지 너무 속상해서 부모님 앞에서 어렸을 때 말고는 운 적도 없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서 입 막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제가 우는 걸 눈치채시고 상황을 여쭤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런 말 할 일도 없겠지만 그동안 속상했던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친정엄마 화가 많이 나셔서 아픈데 새끼 보느라 힘든 사람한테 애를 보내느냐. 시부모님은 집에 있다면서 그 늦은 시간까지 애를 맡기냐고. 엄마는 집에 와서 애가 없으면 전화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느긋하게 밥을 먹냐고. 지금까지 친정엄마 입에서 욕 한 번 나오시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걸 본 적도 없었는데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죄송하고 괜히 말했나 더 속상하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야겠다고 끊어보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셨는데 전화 너머로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 오늘도 야간 들어가느라 내일 아침에 집에 와서 몇 시간 못 자고 또 일해야 하는데 신경 쓸 일 하나 더 늘려서 마음은 안 좋지만 시어머님께 말하고 나니 주말에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은 차분해지는데 잘 노는 아이들을 혼자 심심해하는 조카 못 오게 하는 게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조카는 너무 귀엽고 예쁜데 그걸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 버겁고 어렵네요. 저 편하자고 서로 잘 노는 아이들 못 놀게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 첫째, 둘째를 시댁으로 보내서 놀게 하는 것도 싫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이들만 오라고도 한 적은 없지만 오라고 해도 안 보내겠지만요. 내일 친정엄마가 시어머님께 전화하실 것 같습니다. 하신다는 거 하지 말라고 말릴 생각은 없어요. 이사 온 뒤 가끔 이쪽으로 이사 온 걸 후회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이 후회되네요. 오늘은 이사 온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제 결정이 이렇게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부터가 잘못이었나 봐요. 결국에는 더 좋은 관계는커녕 파국을 맞이했네요. 남편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사 준비를 해볼까 생각도 듭니다. 후기입니다. 친정엄마가 다시 전화가 와서는 어제는 내가 화도 나고 흥분을 해서 너희 시댁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너가 결혼 생활을 계속 할 거면 시댁과 전화를 하면 너만 흠잡힐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일 때문에 고생 많은 거 알지만 내 딸 좀 신경 써달라고. 아이 셋도 버거워서 충분히 힘들 텐데 시댁 근처 살면서 도움은 받지 못할 망정 조카를 떡하니 맡겨놓고 데려갈 생각을 안 하냐. 아픈 사람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는데 평소에 어떤지 알만하다고.
내 딸 몸 더 힘들어지기 전에 잘 처리하라고 하셨대요. 평소 좋은 말만 하던 장모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게 놀랐는지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고 제 마음을 신경 써주고 적어도 제 앞에서는 욕을 같이 해주었고요. 기분이 조금 풀어지긴 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대신 아주버님한테 말해주냐고 묻더라고요. 그건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세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형제간에 오해가 생기는 건 싫으니까요. 제가 처리하기로 했죠. 대신 제가 결정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아들과 통화하셨는지 어땠는지, 몸은 어떠냐 물어보시고 형님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달래주려고 그랬다는 둥, 안 그래도 반찬 싸서 가려고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대충 끊으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아플 때는 안 보계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평소에는 보내시겠다는 건가 싶어서 형님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본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듯 했습니다. 딸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그보다도 저는 형님이 연락도 없는 것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조카가 누구 아입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고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엄청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몇 시간만 봐달라고 하고 애들 놓고 도망치듯 탈출해서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얼마 만에 자유인가 싶어서 이것이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10개월짜리 아기가 좀 걱정이 되었는데 작정한 일이니만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의도적인 거 알았겠지만 그동안 제가 아이 돌봐준 게 얼마인가요? 입구에서 형님의 그 씹은 표정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댓글 써주신 분들 말대로 당장 집을 뺐습니다. 남편도 친정엄마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요새 미친 사람처럼 히스테리를 부려서 그런지 별말 없이 따라주더군요. 시어머님이 지금 그때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집을 구한 상태인 것을. 겪어보지 않는 일이라 시댁과 가까이 산다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저의 잘못이네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시댁 근처에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도시락 싸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만만한 며느리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새 키우는 거에 집중해서 잘 키워야겠어요. 같이 욕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한 줄로 하자면 결혼 생활 1년도 못 채우고 이혼한 26살 여자입니다. 제가 좀 어린가요? 하지만 결혼 후 받았던 갖은 고난과 핍박 등 사연도 많아요. 원래 페이스북 포함한 어떤 SNS도 하지 않는데 연애 때부터 결혼,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과정까지가 너무 허탈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보려고 이곳에 가입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말할 수도 없는 성격이라 익명으로나마 속풀이 좀 할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25살에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나 일찍 결혼해서 혼전 임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혼전 임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멍청해서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던지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평생 살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콩깍지가 쓰였다고 후회를 하지만요. 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업하시는 부모님 덕에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게 지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외동딸이고 남들보다 조금 체구도 작고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았던 탓에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가만두셨던 것은 아니고 예의 예절 중요시하며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를 입학했으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퇴를 결심했을 때도 제 편에 서서 다른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가게도 차려주셔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존중해 주시는 부모님 덕에 마찰 한 번 없이 착하게 자랐습니다.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지내다가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저는 어린 또래만 보다가 30대의 남편에게서 어른스러움을 느끼고 기대고 싶어서 결국 결혼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땐 제가 많이 좋아했었기에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남편이 장남이라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둘이 좋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장애물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었죠. 지금 제 짧은 생각을 너무 후회해요. 저희 부모님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고생할까봐 예단, 혼수 뭐 하나 빠지지 않게 해주셨고 심지어 남편이 집을 해올 때 부족한 3천만 원을 이자 없이 주셔서 매달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거의 5대5로 결혼을 했지만 제가 돈을 조금 더 벌기에 저축하고 쓰는 돈은 제 돈이 조금 더 많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크게 나쁜 기세가 없으셨고 그렇다고 치켜 세울 만큼 좋은 분들도 아니셨지만 크게 볼일 없다고 생각한 게 실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라는 누나분은 하나부터 저를 가르치려 들고 시부모님들은 어려서 모른다며 무시하셨으니 매일같이 저를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 전부 하라고 지원해 주셨던 부모님 덕에 한식, 일식, 양식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요리를 좋아하던 터라 집에서 정말 남들보다 잘해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1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돈가스 카레를 해먹던 날 연락 없이 방문하셔서 저녁 메뉴가 이게 뭐냐며 카레 돈가스가 웬 말이냐 어려서 뭘 모르네 우리 아들을 여지껏 이런 거 먹였냐고 난리가 났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60대 넘으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돈가스와 카레가 그렇게 제가 혼날 만큼 나쁜 메뉴인가요? 그때는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연락 없이 오셔서는 무슨 말씀이시냐고 기분 나쁜 티를 조금 냈었고 싸늘하게 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이라며 조카들까지 모두 불러 삼계탕 10인분을 퇴근 후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오늘 허리가 아프셔서 집 청소를 못했다고 시댁 와서 설거지랑 마당 청소 좀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졌고요. 남편은 그냥 무시하라고만 하고 어떤 중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저를 두둔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늘 같은 상황에서도 무시하라는 말을 일관하며 어떤 해결도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네가 참으라고 하는 남편이 참기 힘들더라고요. 점점 이 부분이 가장 서운해지더군요.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정비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규모가 꽤 됩니다. 직원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도 없이 아빠를 찾아가셔서 차 수리를 맡기시고 온 적도 있고요. 아빠가 사장이다 보니 이리저리 거래처 방문할 일이 많아 정작 공장에는 직원분들만 계시는데 직원분들께 아빠 이름을 말하며 호통치시고 차만 맡겨놓고 계산도 없이 오시고 부품이 좀 낡은 것 아니냐며 외상으로 새 것으로 갈아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막대하시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부모님에게까지 민폐를 끼치시니 정말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는 제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까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2-3번 정도 요구를 들어주셨다네요. 남편이 이놈도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만 숨겼던 거고요. 결국 아빠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거절을 한 걸 가지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곧바로 전화를 날려서 호통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 상황을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알고 있어서 더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성격이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큰 소리 내는 것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 몰래 공짜로 차 수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니 진짜 눈물이 나도 죄인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결혼 잘못한 죄인이요. 엄마가 일본, 홍콩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대학 자퇴하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첫 월급을 몽땅 털어서 부모님 제주도 3박 4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1살 때 편의점 일해서 여행 보내드린 거라 마음이 뿌듯했었는데 부모님도 그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제주도를 한 번 더 다녀오시면서 그 기억이 나서 장문에 손편지를 써서 우리 집에 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은 손편지를 가끔 써주시는 다정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걸 남편이 보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부모님 제주도 보내드렸다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보내드렸던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하네요. 왜 나쁜지 모르겠지만 한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도 일본을 보내달래요. 우리 부모님 제주도 갔다고 시부모님들도 여행 간다고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지만 왜 우리 부모님 제주도 갔다 오는데 시부모님들은 일본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시부모님께서 전화해서 며느리가 여행 보내준다는 소리를 늘어놓아서 저는 안 보내드릴 거라고 난리를 해서 집안 날려먹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월급은 각자 관리해서 제가 보내준다는 말이 제 월급에서 지출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못 보내드렸더니 신우가 전화해서 저보고 어려서 뭘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여행 보내드리라고 한 살이라도 나이 더 먹은 사람 말 들으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댁 제사에 남편은 일한다고 못 가니까 저만 가라더군요. 저도 일하는데 말이죠. 저보고 김장하러 오려면 김장비 보내라고 하고요. 김치 안 받아 먹습니다. 명절 때 친정 못 가게 하고 가려고 하면 어려서 전통을 모른다고 타박을 하십니다. 명절 때나 생신 때 선물 사가면 아직 어려서 물건 고르는 눈이 형편없다고 하십니다. 또 보통 떡국을 할 때 멸치나 고기로 육수를 내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10인분의 떡국을 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0인분은 한번 끓여본 적은 없지만 떡국은 나름 자신이 있어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맛을 보시고는 난리가 났고 이게 식당에서 조미료 넣은 떡국이지 어디 손님을 대접하냐고 하시면서 10인분의 양을 다 버리시더라고요. 저 당연히 조미료 하나도 안 넣었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방식은 참기름 넣고 맹물에다가 떡국을 끓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못 먹겠더라고요. 어머님의 떡국 스타일이 이해도 안 되고 맛도 없지만 설사 제 스타일이 맛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면전에서 음식을 다 버리시고 두고두고 이야기하시니 저를 구박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또 결혼하자마자 저는 임신 문제로도 많은 구박을 받았는데요. 사실 어쩌다가 제가 결혼을 일찍 했지만 나이가 어리니 임신은 나중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달째부터 임신 언제 하냐, 아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냐부터 몇 명 낳을 거냐 등등 어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간섭들로 지나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일관했고 남편도 어물쩍 넘어갔지만 점점 어머님의 간섭이 심해지자 남편도 그냥 임신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저 혼자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솔직하게 아이는 나중에 가지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제 얼굴로 뭐가 날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온갖 물건을 사방에 던지시질 않나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심지어 누나까지도 연락이 와서 임신이 잘 안 되면 보약이라도 먹으라면서 네가 매력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거라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듣고 여간 모욕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게 되었고 그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내 인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도 기쁘고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엄마를 돕는 것도 설거지하는 아빠를 말리며 웃음 짓던 일도 너무 그리웠어요. 부모님 목소리 들으면 눈물부터 나오고 목소리에서부터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티가 나서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대화하기도 겁도 났습니다. 엄마 아빠 가슴에 못 박는 일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일하고 집 와서 밥, 청소, 시댁 안부 전화. 제 시간은 단 1분도 없는 것 같은데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제 일을 찾기로요. 그래서 다짜고짜 퇴근하고 연락 없이 친정으로 갔는데 엄마 아빠가 원래 같이 살던 사람들처럼 왔느냐고 자연스럽게 반겨주셨는데 눈물이 터져서 나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앞뒤도 맞지 않게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 이렇게 산다고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자고 가라고 이제 그 집에 안 보낸다고 이혼해 버리라고 난리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서 시댁 찾아가서 화 안 내시는 분들이 쌍욕까지 하시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쩌고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화내시는 모습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굽신만 거리던 우리 아빠가 그렇게 화내면서 온 집안을 부술 듯 무섭게 구니 막상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이혼하는 과정도 참 험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빠 직장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욕 문자를 보내다가도 미안하고 구구절절한 문자를 보내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믿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혼 결심한 날부터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내 인생을 살게 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 글을 쓰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둘이 만나 혼자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인데 혼자 살 때보다 힘들면 그게 결혼일까 싶네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통을 빙자한 잘못된 문화가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여자가 십을 해오고 결혼 비용을 100%다 내도 남자가 숟가락만 가져와도 결국 재산은 여자가 지내고 밥은 여자가 합니다. 한 번의 이혼으로 많은 성찰을 얻으며 생각했습니다. 두 번 다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며 살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힘드니까요. 제 어린 선택과 섣부른 판단이 이런 불행을 불렀지만 단지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전반적인 문화 이해를 확실히 하고 저처럼 슬픈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내 생활이 불행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나를 봐왔던 부모님,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행복한 척 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 바로 아십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혹시나 결혼 생활이 불행하지만 이혼이 겁난다고 계속 불구덩이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혼하세요, 꼭. 글 쓰다 보니 너무 횡설수설이네요. 글을 읽다 보면 남자 집안이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 집안인데도 이혼 못하고 결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쓴 글입니다. 그거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박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글 쓰다 보니 괜히 울컥하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본인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결혼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새벽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려댔어요. 남편과 저 둘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처음에는 초인종 소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3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문득 잠결의 소리를 들은 것 같긴 했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댔고 결국 제가 눈을 뜬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왜 그러는데? 나 피곤하단 말이야. 자기야, 지금 누가 초인종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안 들려? 그 순간 다시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아니, 이 새벽에 누구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거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나 무서워. 새벽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겠어. 자기는 있어봐. 내가 나가볼게. 자기야, 절대 문 열지 말고 밖에 누가 있나 인터폰 확인부터 해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서 있으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어. 남편이 잔뜩 양미간을 찌푸린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뜩 긴장한 채 현관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의 외마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는 사람이야? 진짜 미치겠네. 민지가 왔는데? 뭐? 이 시간에? 아가씨가? 너무나 놀란 마음에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다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문을 열었는데요. 오빠 동생 왔어.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오는 거야? 시누이가 비틀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지금 몇 신줄이나 알아? 아, 진짜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게 다 있어. 오빠 미안. 보다시피 내가 술을 너무 먹어서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뒤질 것 같단 말이야. 아빠가 한 번만 더 술 취해서 들어오면 내 머리를 확 밀어버린다고 했거든. 잘하는 짓이다. 너 요즘도 술 먹고 다니는 거냐? 도대체 넌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나?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된 일 한 번 해본 적 있어?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건데? 알았어.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라. 오빠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여기서 놀다가 잠들었다고 한마디만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신우이가 비틀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다가 저와 두 눈이 마주쳤는데요. 언니, 우리 언니도 있었네. 언니, 난 어디서 자면 돼요? 작은 방?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우이가 왔는데 이불 깔아줘야죠. 네, 잠시만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벽이니까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밑에 집에 깨면 안 되거든요. 아, 뭘 밑에 집에까지 걱정하고 그래요. 신우이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편이 신우이 등짝을 날려버렸어요. 너 입 다물고 조용히 해. 그리고 네 새언니가 왜 네 이부자리를 준비해? 네가 안방 장롱에서 직접 꺼내서 깔아. 진짜 너만 보면 내가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 아니야 자기야. 내가 할게 괜찮아. 남편이 금방이라도 신우에게 달려들 기세였기에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준비해 주었고 신우이가 그 자리에 그냥 쓰러지듯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제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저런 게 동생이라는 게 참. 괜찮아. 자기 피곤할 텐데 얼른 자. 내일 출근해야지. 진짜 미안. 아,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해주면 쟤 죽을 텐데. 아, 저 화상을 어떡하면 좋냐? 저 인간 때문에 괜히 엄마만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버지한테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니 뻔히 아실 것 같고. 그럼 아침에 내가 아버님께 전화드릴까? 당신이? 아버님이 내 말은 잘 믿어주시잖아. 내가 아가씨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차려줬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래줄 수 있어? 당연하지.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 남편이 제가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을 하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누이는 시댁의 골칫거리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일주일도 못 버티고 쫓겨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시누이는 술을 참 좋아했는데요. 결혼 전 시누이와 술을 마시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술을 물 마시듯 마셨거든요. 그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이런저런 사고를 참 많이도 치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께서 신우에게 폭풍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시아버님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시아버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신우이는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며느리인 저는 정말 예뻐하셨어요. 제 말은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어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신우이는 그런 제가 미운 게 아니었나 싶네요. 시어머님 또한 저를 믿고 의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신우이가 술이 떡이 든 채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에 우리 집을 왔던 거였죠. 속으로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남편이 온갖 화를 내며 제게 미안해 했기에 저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미안한 듯 제게 말했어요. 진짜 미연이 저거 어째? 쟤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제 말에 남편이 신우이가 잠들어 있던 작은 방을 노려보다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닫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저 다름이 아니라 어제 아가씨 여기서 잤거든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온 게 아니라 제가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같이 밥 먹자고 불렀어요. 집에서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술을 한 잔씩 마셨는데 아가씨가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진짜예요. 일어나면 바로 가라고 말할게요. 제가 진담까지 흘리며 둘러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누이는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고요. 시누이는 오후 2시가 넘도록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통해 누구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친구 수정이었어요. 수정아, 네가 웬일이야? 제가 놀라서 문을 열어줬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수정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정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왔어.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름이는 어디 있는 거야? 아름이는 시어머니가 보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는 수정이가 저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둘이 살았었는데 몇 년 전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친척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정이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고요. 우리 집은 그런 수정이에게 친정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수정이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엄마가 혼수부터 이것저것 다 챙겨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랬던 수정이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야 알 거 아냐? 그게 말이야. 우리 남편 바람났어. 상간녀가 찾아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더니 나보고 이혼해달래. 뭐가 어째? 뭐 바람?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아무튼 난 처음부터 네 남편 마음에 안 들었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수정이가 결혼한다고 남편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부모님과 저는 인상부터 모든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수정이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네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근데 나 직장도 없고 아름이도 혼자 키워야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차츰 생각해보고 지금은 우선 정신줄부터 붙잡자. 그 인간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이따 저녁에 우리 엄마 아빠 보러 친정에 다녀오자. 아빠한테 부탁해서 일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 아빠 사업 잘 되는데 너 하나 책임 못 져주겠어? 맨날 죄송해서 그렇지. 거기다 지금 이혼까지 하게 생겼는데 면목 없어서 두 분 얼굴 어떻게 봐? 괜찮아. 네 잘못도 아니잖아. 넌 너만 생각해. 마음 단단히 먹고. 밥 먹었어? 얼른 앉아. 밥부터 먹자. 라며 제가 수정이를 위로하고 있었는데 순간 작은 방문이 열리면서 신우이가 부시시한 얼굴로 나왔어요. 언니 친구 왔나 보네요. 아가씨 일어났어요? 잘 됐네요. 아가씨도 같이 식사하면 되겠네요. 제가 음식을 차렸고 셋이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로 인해 나중에 그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수정이와 제 대화를 신우이가 방에서 다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수정이는 우리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알아봐준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수정이 남편의 귓방망이를 날리려고 했지만 엄마와 제가 뜯어 말렸고요. 수정이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었는데요. 그래봤자 부모도 아닌 주제에 꼴값을 떨어대고 있어. 수정이는 내 딸이나 매한가지야. 너 앞으로 우리 수정이 앞에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내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쥐뿔도 없는 고아 주제에 저 천하의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아빠가 수정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렇게 수정이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여자에 미쳐 눈이 돌아간 수정이 남편이 아예 양육권, 친권까지 다 포기해줬거든요. 다행히 아빠가 알아봐준 변호사가 재산 분할까지 잘 처리해줘서 그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수정이는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결혼 전 수정이 경력까지 인정해 주셨기에 월급도 나름 괜찮은 편이었어요. 딸과 둘이 살기에 부족함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가끔 수정이 딸이 아프게 되면 제가 봐주기도 했는데요. 수정이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이 혹시나 우리 아빠에게 폐라도 끼치진 않을까 싶어 다른 직원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주 든든하다고 칭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우리가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호들갑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그때 남편 바람 났었다고 했던 언니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 언니 아빠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어요? 언니네 아빠 회사가 뭐야? 사돈 어르신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생겨 너는 하는 행동이 다 그 모양이야? 엄마, 나도 다 알거든? 사돈 어르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앞으로 언니한테 깍듯이 말해. 얼렁뚱땅 말하지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무튼 언니 친구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언니네 아빠, 아니지. 사돈 어르신이 월급 많이 주고 있어요? 얼마 받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건 잘 몰라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걸 막 함부로 말해주진 않죠. 에이,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결혼 전에 비슷한 업무를 했다 보니 아마도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월급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글쎄요, 한 25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요? 전에 친구가 다니던 회사 월급이랑 비슷하게 맞춰 주셨다고 했거든요. 250만 원이요? 와, 되게 많이 받는다.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거잖아요. 근데 아줌마한테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에 회사 경력 인정해 주신 거예요. 거기다 친구가 일을 워낙 잘해서 우리 아빠가 반년 전부터 출근하면 월급 더 올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두 사람이 할 일을 친구 혼자서 다 해낸다고요. 월급을 또 올려준다고요? 언니 친구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완전 언니 백으로 그런 거네. 언니 백 아니었음 그런 아줌마한테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겠어요? 남 편의점 가서 종일 아르바이트 해봐야 월급도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던데. 너 그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괜히 아빠한테 한 소리 듣지 말고. 네 새언니가 계속 말했잖아. 새언니 친구가 일을 잘한다고. 일도 못하는데 돈을 그렇게 주시겠냐? 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해. 시어머님께서 시누이를 나무랐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누이가 다시 물었어요. 언니, 그래서 말인데 나도 언니가 백 좀 써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나도 사돈 어르신 회사에 취직 좀 시켜달라는 말이에요. 나도 진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월급도 한 200만 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아가씨, 죄송한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 지간이잖아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언니, 진짜 말 서운하게 하네요. 그럼 언니 말은 시누이인 나보다 언니 친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네요? 아가씨,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니 언니가 그 친구 딸도 봐주고 그런다면서요. 그건 진짜 친구가 급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많지도 않고요. 아무튼 나는 서운하네요. 결국에 시댁 식구들보다 그 친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 그런 쪽으로 일도 오래 했던 친구라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거기다 어릴 때부터 같이 살다시피 해서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고요. 저야말로 진짜 언니 가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좀 잘해주세요. 제발요. 시누이가 막무가내로 졸라대기 시작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예? 사돈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라. 저 화상이 거기 가서 뭔 짓을 할 줄 알고 취직을 시켜줘. 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아니 엄마까지 이럴 거야? 그럼 앞으로도 이대로 일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거야 네가 그리 살았으니 그건 다 네 업보고. 우리가 공부하라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 난리를 쳤는데 네가 안 한 거 아니야? 그것뿐인 줄 알아? 공부하기 싫다고 미술로 대학 간다고 해서 미술학원에 갔다 본 돈만 해도 얼만데. 그렇게 됐으면 그게 네 잘못이지 어떻게 우리 잘못이야? 시어머님은 시누이를 있는 대로 노려보셨어요. 엄마, 그러니까 지금 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 말인 거잖아. 아서라, 너 꿈도 꾸지 마. 이게 아주 그냥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너 새언니한테 한 번만 더 그런 말 꺼내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럴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고. 시누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시누이가 시어머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서는 우리 아빠에게 직접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시누이가 우리 아빠를 찾아갔다는데요. 일자리만 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다며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아빠를 찾아간 것에 대해 비밀로 해달라며 아빠에게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빠 또한 고민을 많이 하긴 하셨던 모양인데 사돈인 시누이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딱히 컴퓨터도 잘 못했기에 아빠가 사무 보조 역할로 시누이를 채용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나 복사, 그리고 사무실 주변 정리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 일을 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데요. 제가 들어보니 새언니 친구는 돈을 많이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경력도 없고 하니까 그냥 200만 원만 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니까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답니다. 신우의 아빠가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 신우이는 작은 회사에 사무 보조로 취업을 했다며 의스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데요.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요. 역시나 한 달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신우이가 여기저기 그렇게 갑질을 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다네요. 저 민지씨, 이것 좀 복사해 줄래요? 사무실 직원들이 신우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기라도 하면 신우이가 잔뜩 인상을 쓴 채 직원들을 노려봤다고 해요. 김 대리님,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네? 김민지 씨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보니 김 대리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니까 만년 대리나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사장님이랑 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고요. 네? 사장님하고 관계라뇨? 사돈이라고 저번에 얘기하신 거요? 네, 맞아요. 여기 사장님이 우리 새언니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새언니 신우이고요. 근데 사장님 사돈인 저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사적인 부분이고 여긴 회사니까 공적인 부분 아닙니까? 김민지 씨는 우리 회사에 사무 보조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복사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김 대리님은 진짜 눈치가 없네요. 내 말 한마디면 김 대리님 잘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거 안쪽에 저 사람 시키면 되겠네요. 저 사람은 가족도 아닌데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당하는 바람에 우리 새언니가 여기 취직시켜준 거거든요. 내가 듣기로는 이혼하고 애 혼자 키워야 하니 불쌍해서 돈도 많이 준다고 하던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꼴랑 20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신우이가 친구 수정이를 보며 턱짓을 했다고 하네요. 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주정 씨는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실력도 좋고요. 김 대리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신우이를 노려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신우이는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은 채 우리 아빠의 사돈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데 신우이가 잔뜩 취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더랍니다. 다들 나한테 잘 보이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기나 해? 내가 여기 사장 사돈이다 그 말이야. 근데 아직도 사태 파악 못하고 나한테 이런저런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 좀 해줘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신우이는 근태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다음날 12시가 다 되어서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출근하자마자 해장을 한다며 밥을 먹으러 나갔다고 하네요. 그런 일이 몇 달간 반복됐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수정이가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며 제 눈치를 봤어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 뭐? 갑자기 전화를 왜 했대? 그 미친 인간 상간녀랑 헤어졌다고 나보고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 아마도 내가 지금 돈도 벌고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아쉬워진 모양이야. 그 인간도 나한테 계속 전화해대고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몇 달 못 살고 헤어진 모양이더라고. 지금 아주 폐인처럼 산다고 하더라. 그 상간녀한테 돈까지 뜯긴 모양인데 천벌 받은 거지 뭐.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끊었지. 그리고 그 인간 전화번호랑 시엄마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어. 수정이가 다시 한번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건 그렇고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시누이 말이야. 우리 시누이가 왜? 니네 시누이 우리 회사 다니는 거 모르지? 뭐? 우리 시누이가 아빠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니네 시누이가 직원들한테 갑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 우리 회사 사장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같아.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최악이야. 다들 사장님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고 있거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놀란 제가 수정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수정이가 한숨까지 쉬며 빠짐없이 다 말해줬습니다. 그 와중에 수정이한테도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건 수정이와 직원들이 그동안 신우이가 직원들에게 했던 모든 망언들을 녹음까지 해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신우이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입사를 한 것인지 캐물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조차도 신우이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근태가 좀 안 좋다고만 알고 계셨거든요. 결국 제가 시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는데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 딱 맞는 이야기잖아. 아니, 내가 사장님이랑 사돈관계인데 나한테 복사 따위나 해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집 싸서 나가.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나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당장 나가. 시아버님께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치셨는데요. 가만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신우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시더니 신우의 옷들을 가방에 마구마구 구겨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신우에게 그 가방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돈 회사에 가서 그 난리를 쳐. 네가 제정신이야? 그 회사는 사돈 양반이 고생하면서 일군 회사야. 근데 그런 미친 짓을 해? 너 이제 우리 자식 아니니까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이 정도면 우리도 너한테 할 만큼 한 거야. 새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새언니가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신우이가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순식간에 시어머님이 신우이의 귓방망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조차도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하셨거든요. 내가 널 잘못 키운 거야. 앞으론 딸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 시어머님께서 신우이를 억지로 잡아 끌어서 밖으로 밀어버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니들 쟤 받아주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절대 받아주지도 말고 돈도 주지 마. 집에 쫓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렇게 신우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사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간식거리까지 잔뜩 싸서 아빠 회사에 찾아오셨다는데요. 신우이가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허리 숙여 다시 사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참 마른 하늘에 날부력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 신우이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데요. 몇 번 시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시부모님께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연락을 해왔지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제가 한두 번 남편 몰래 돈을 보내줬었는데요.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어서 제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제가 준 돈으로 또 술을 퍼마신 모양인데요. 술 마시고 옆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결국 시부모님께 연락이 왔고 제가 돈을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 뒤 저는 신우이의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참 이상했던 것이 우리 남편과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신우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우리 신우이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정신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